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네, 지금 4시 반인데 조금 있으면 대한항공 발표가 나고 또 내일 또 아시아나 발표가 나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면접 날짜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 기간을 줄 것 같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좀 팁을 드리고자 잠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필기구 준비해서 또는 노트북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적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들어갈게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선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저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 칼맨십, 인재상 이 부분은 웬만하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 항목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울리는,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꼭 하나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면 좋고요. 더 좋다면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와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두 개를 합친 그런 이야기를 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중요하니까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내용을 외우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답변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사 철학은 기업은 곧 인간이다. 아시아나랑 참 비슷하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은 대한항공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이자 자원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대한항공이 발전하게 된 데 있어서 우리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힘을 합쳐 대한항공을 성장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연결한다면. 하지만 근거가 되는 뉴스나 거기에 대한 보도 기사 자료들을 꼭 찾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제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HR 제도로 가시면 이 부분을 꼭 보세요. 양성 체계를 들어가면요, 직종별 양성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장 아래쪽 항목에 객실 승무직이라고 있어요. 읽어드리면, 기내 안전을 바탕으로 승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승무원을 양성한다. 서비스 질적 상향 표준화를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기내 방송 교육과 국내선, 국제선, 상위 클래스 교육 등 특성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 부분은 다른 LCC 항공이랑은 좀 큰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위 클래스 등 특성화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서비스인으로서 가장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FSC의 장점이 되니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한 비행 환경 확보를 위해 최신의 실물 훈련 시설, 자, 이거는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대한항공 시설 또는 관리 또는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대한항공 안전, 대한항공 훈련 이렇게 치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수시 훈련을 실시한다. 이 부분도 승무원, 어떤 승무원을 어떻게 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평가 체계를 보면 이 부분은 넘어갈 것 같고, 보상 체계 이 부분도 넘어가고, 복리후생도 너무 잘 아는 거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승무원이 되기 위한 여행도 다니고 학자금도 나오고. 근데 한 가지 추천 말씀드리거든요. 그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를 회사에서 학자금으로 다 지원해줘요. 이 부분은 좀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를 가더라도, 의대를 가더라도 학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다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기업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답변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칼맨 소개를 들어가면요, 직무 중 객실 승무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객실 승무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예요. 직무 소개 보면, 자, 최일선에서 기내에서 근무하는 객실 승무원은 채용 후 입사 교육과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 훈련 과정 수료하고요. 탑승해서 서비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운항 전 기내 점검에 대한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안전 및 보안 점검 하시고 운항 중 고객 서비스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승무원이 서비스는 맞지만 항공안전보안요원으로서 항공안전요원이 먼저예요. 그러니 기내 점검, 안전 및 보안 서비스, 보안 점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쾌적하고 안전하고 기분 좋은 서비스를 운항 중에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운항 전부터 운항 후까지 모두를 책임지는 게 바로 승무원의 업무다.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바로 밑에 보면 칼맨의 직무 경험 이야기라고 실제 선배로 입사하신 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객실 승무원의 매력이 뭔가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올림픽에 성화 봉송주자로 나섰다고 하는데 승무원으로서 참여를 했다 하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기억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기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에도 확실히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안전이 되고 나서 기내식 준비, 면세품 판매, 여러 서비스 제공, 쾌적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드린다. 그래서 이 선배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 어떻게 하는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 지원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세요. 자, 여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뭐 좋은 책 있죠? 면접 백문백답. 이걸로 합격했다. 이런 답변은 본인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고민하고 나의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본인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맞고 틀리고 정답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대한항공의 직무 경험을 하고 계신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멋지고 화려한 문장으로 여러 수식어를 문장으로 연결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가 평소에 많이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듯한 느낌의 답변을 저는 준비하기를 추천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 답변은 정말 그 기본 본인에 대한 답변, 회사에 대한 답변, 지원 이력서, 자소서뿐만 아니라 뉴스에 관한 것들까지 다양하게 생각과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는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생각해 보는 거 1번.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꼬치꼬치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을 만드는 거예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만들어지게 되었냐, 주소, 어디 살고 있는지 동네 소개해봐라, 가족관계 어떻게 되냐, 부모님께 효도했던 경험은 있냐, 학교 때 기억 남는 게 뭐냐, 기억 남는 선생님 있냐, 존경하는 사람 있냐, 좋아했던 과목은 뭐냐, 전공 왜 전공 선택했냐, 승무원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 도움이 될까, 당신은 어떤 걸 잘했냐,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 회사 인턴 이야기, 아르바이트 이야기, 자소서에 자소서가 아니고 이력서에 적히는 내용들 하나 전부 다 면접관 입장으로서 나라면 이걸 물어볼 것 같아, 나라면 이걸 궁금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답변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면접장에서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 여러분들이 적었지만 기억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읽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에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때 이거 말씀하셨는데 봉사활동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억나요? 요즘 어떤 게 좋아요?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지원 이력서,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꼭 본인의 이야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당장 가야 되니 세 번째는 대한항공과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그 말은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친해지고 많은 정보를 얻고 또한 플러스로 대한항공에 대한 뉴스를 많이 검색해야 돼. 하지만 대한항공 워낙 글로벌한 항공사다 보니
네이버에 대한항공이라고 쳤을 때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무엇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기를 대한항공 안전, 뭐 대한항공 기내식, 뭐 대한항공 서비스, 뭐 대한항공 스카이팀, 대한항공 취향지, 뭐 대한항공의 장점, 뭐 이런 식으로 그 구체화한 검색어로 뉴스를 검색하면 꽤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것들 좀 추렸으니 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굉장히 밀고 있는 거, 대한항공이 전사 전체 회사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옮기는 것으로서 그 손을 맞잡았대요. 아마존과 또 어디랑 했던데 어쨌든 규모가 2천억 원 규모래요. 굉장히 큰 돈이죠. 이걸 투자를 한다는 말은 세계 최고의 항공사답게 대형 항공사로는 일단 클라우드에 이런 모든 시스템을 옮기는 게 처음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서 항공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IT 시스템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런 항공사 전체적인 시스템에 AI, 인공지능을 넣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무언가 진취적이죠. 대한 진취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발짝 나아가고 선도하는 솔선수범하는 자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야기와도 잘 한번 엮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대한항공이 서비스 대한 만족도 평가 점수가 막 뉴스에는 최근에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정시성에서 1위이다. 이유가 뭐 대체 항공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입이 빨라서 정시성은 1위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서비스 부분의 만족도는 에어부산이 1위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단순히 뭐 노선을 이렇게 공유한다는 걸 넘어서서 마일리지도 공유하고 게이트도 공유하고 라운지도 공유하고 수익도 공유하고 뭐 때로는 시설 설비, 안전 이런 뭐 비행기 항공 뭐 이런 뭐랄까요? 고치는 거, 수리에 대한 거, 정비에 대한 부분도 공유를 하니 조인트 벤처가 최근 뭐 델타 항공가에서 많은 노선들이 확장되었죠. 뒤에서도 또 다룰 건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조인트 벤처, 공동운항, 스카이팀이 얼라이언스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로만 스카이팀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정말 대한항공과 함께 가깝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미국 분이. 그런데 지금 저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제2터미널에 있죠. 1터미널로 다시 또 환승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20분 가서 거기서 다시 수속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카이팀 7개 항공사가 최근 제2터미널로 추가 이전했다. 이러한 것들은 대한항공이 스카이팀과 더불어서 공동운항에 있어서 정말 취지에 맞추어 여객 승객들의 환승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고 투자다라는 것들을 꼭 체크 한번 해봐 주시고요. 되게 재밌는 거 대한항공 수화물 사고 건수가 세계 평균 5분의 1이래요. 그 말은 스카이팀 중 최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2터미널에 이런 화물 컨테이너 벨트가 정말 크고 정말 시설이 짱이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뭐 이 정도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재미있었던 뉴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리고 부산의 다낭 노선이 지금 새로 취항했어요. 그래서 지역 거점 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밌는 건 괌은 다낭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LCC 부산발의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괌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수익성이 치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노선이 취향되어 있는 다낭에 눈을 돌려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시장 선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니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뭐 취향지 추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취향지 추천 그런 거 물어봤을 때 좀 써먹기 좋은 게 뭐 지금 최근에 지금 항공사 취향지 한 것이 바로 9월 1일자로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취향했잖아요. 그래서 동유럽 그리고 발칸반도에 의한 또 취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니 새로운 취향지를 추천하자면 또 동유럽 쪽에 추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로써 뭐 지금 현재 43개국 112개의 도시에 취항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의 그런 것들은 다시 꼭 크로스 체크해서 컨펌하는 자세를 가져주세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한 사례를 하나 봤는데 라오스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수송해 주었대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댐 사고가 나왔는데 이재민을 위해서 15톤 분량의 그런 구호품을 무상으로 수송해 주어서 다낭까지 이렇게 가져다 주고 거기서 육로로 이렇게 전달되었대요. 내용은 뭐 비누, 치약, 티슈, 화장지 등 이런 사회적 책임 이런 걸 하는 항공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충분히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이제 미국 내 주요 거의 모든 도시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대한항공이 거기서 환승을 해서 어딜 가서 환승을 해서 공동운항편으로 가면 어쨌든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공동운항편으로 갈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에요. 그리고 직항 노선뿐만 아니라 나리타를 경유해서 미주로 가는 노선이 생겨서요. 부산 사람들은 나리타를 가서 되게 편하게 인천으로 올 필요 없이 나리타 가서 나리타 찍고 아주 빠르게 환승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노선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다. 일본 승객들에게도 일본 관광객들에게도 해외에서 오시는 승객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조인트 벤처. 이거는 뭐 장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종종 여러분들 준비하다 보면 우리 항공사 안 좋은 뉴스, 단점 이야기해 보아라, 최악의 뉴스 어떤 거 있냐 이렇게 곤란한 거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뭐 좀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항공사 내부의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들, 뭐 언론 보도화되고 있는 것들을 굳이 내가 그 자리에서 말하기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돌려서 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떤 뉴스가 있었어. 세계 최악의 항공사 탑 10에 7위로 대한항공이 뽑혔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슨 뭐 경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가족에 대한 이런 문제, 횡령 이런 것으로 평판이 안 좋아졌대. 그래서 7위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기내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니 조심스럽게 하고 곤란하지만 여튼 인신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비행기 부품과 노후화가 되어서 안전에 있어서 좀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좀 종종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을 믿고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사라서 탑승하는데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면 승객들이 조금 불안해하지 않을까. 우리 대한항공 한 차례의 사고라도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지 않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국적 항공사로서 좀 앞장서는 부분이 조심스럽게 필요하다. 물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 단점 맞잖아요. 하지만 되게 개선돼야 될 점이고 승무원 준비생의 승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MRO라고 하는데요. 이제 항공 정비예요. 항공 정비에 있어서 이런 국내 항공사들이 MRO를 통해서 연 1조 원 가량 해외로 돈이 나간대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시설을 정비하고 처리할 능력이 좀 안 된다는 건데 참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한항공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사고 안전에 있어서 최고지 않냐. 그리고 자체 경납고까지 있어서 아예 MRO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대한항공 또한 엔진 및 부품 정비에 있어서 3,643억 원 가량을 외국 업체에 외주를 맡긴대요. 아웃소싱한대요. 이런 부분은 대한항공의 명성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냐. 앞에 말씀드렸던 항공 부품 내용과 해서 이러한 부분도 승객들에게는 굉장히 안전의식에 연관이 될 수 있으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승무원 준비생으로서 대한항공에 평생 다닐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이 대한항공이 50주년이래요. 50주년.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회장님께서 조양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한항공이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든든한 여행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 정비는 정비 쪽에, 객실은 객실 쪽에, 운항은 운항 쪽에, 관제는 관제 쪽에. 그래서 모든 이런 힘들이 합쳐졌을 때 여행의 동반자.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동수단, 항공편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행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많은 시스템, 잘 구성된 시스템과 인프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델타항공과의 그런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태평양 노선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공동운항, 그 다음에 공동 판매,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항공 화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고요. 되게 새로운 항공기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많아요. 19년부터 25년까지 737 맥스기, 저도 사실 타보지 못했네요. 321 네오, 이것 또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입을 지금 737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50대를 도입 예정이고, 지금 뭐 네오도 50대 예정, 그리고 380은 지금 도입이 완료가 됐죠. 747 8i라는 최신 기종, 대형 기종인데 최신 기종도 도입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런 항공수단, 이런 이동수단, 저가는 사실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런 거 넘어서 이런 서비스 경험, 항공 비행기 이런 탑승 경험 또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S300 같은 경우에도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 거는 좀 환경에 있어서, 그리고 연료 효율을 또 높이고 소음을 최소화해서 승객들의 좀 편의를 하기 위해 단거리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새로운 항공기들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승객들로 하여금은 다양한 이런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는 건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되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또한 승무원들은 조금 뭐 업무로드나 교육량이 늘어나겠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항공기를 경험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안목과 식견을 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 충분히 이러한 것들은 대한항공이 또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정말 세계 1등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선, 국제선에 이런 CS300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 이 정도 이제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두서 없이 했지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잘 체크했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답변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이 난 김에 지난 중반기에 이런 기출 문제들을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자기 인성 질문이에요. 전공 뭐예요? 공백기 때 뭐였어요? 40대 때 모습, 취미, 기억나는 손님, 별명, 고객, 기억 남는 고객,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것들 너무 기본이죠. 제 수업 때도 기본적으로 다루는 수업이고, 이거는 변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성,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 질문이 아주 불가피해요.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다음에 이런 좀 되게 즉흥적인 질문들 있죠. 답변하기에 이거 왜 질문한 거지? 이런 것들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잠시 생각했다가 평소에 정말 생각하고 들은 바들을 잘 정리해서 자기 생각을 잘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를 크게 받는 항목은 아무래도 기본 질문이라는 거. 그러니 이런 최소한의 기본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특이사항 질문들 중반기 때 말씀드리면, 건강관리 너무 중요하죠. 기내식 추천 너무 중요해요. 서비스 시간에 힘들었던 점, 본인이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떤 걸 느끼고 왜 잘 맞다고 생각하는지 또 근거를 하기 참 좋은 질문이죠. 그리고 승무원 덕목 중 본인이 가진 점 여러 가지 있어요. 배려, 책임감, 희생정신, 차분함 등등. 뭐 미소도 포함될 수 있고요. 뭐 밝은 성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해서 조리 있게 잘 전달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 주세요. 그리고 뭐 취미, 그리고 그 이력서에 적혀져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러시아 전공자에게는 러시아에 신규 취약한다면, 취미에 헬스를 적은 사람은 운동을 하면 어디에 좋아요? 이런 평소에 그냥 느낀 그대로를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의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볼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만큼 뭐 서류, 자소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하나씩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생각해두고 한번 체크해보고 면접에서 이야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건데 당장 뭐 내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최대한 욕심을 내서 밤을 새서라도, 물론 컨디션이 너무 중요하고 외모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챙기셔야 되지만 그 정도의 각오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실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한번 가보지 뭐, 이미지라고 하는데 가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너무 운에 맡겨버리는 거니 그런 부분은 조금 멀리하고, 운에 맡기더라도 최선을 그 시간까지는 다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대한항공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아시아나항공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하시고, 비가 많이 오는데 몸이 축축 처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승무원 면접 보러 간다는 거에 되게 설레임을 가지고 열심히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또 뵙겠습니다.